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에서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배경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금융시장 관심이 쏠렸는데 관련 내용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통화정책 재검토라는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ADB 출장 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발언인데요. 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3개월 내에는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6개월 뒤에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을 뺀 것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설명한 세 가지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4월에 생각했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라는 그 표현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 말을 들어보면 뭔가 고민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당시 간담회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를 했거든요. 네네. 이 총재 스타일상 시원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지만 금통위원들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정도면 금통위원들도 만감이 교차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총재는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작심한 듯이 세 가지 상황이 모두 바뀌었다고 짚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즉 피벗이 지연됐다는 점인데요. 네. 4월 금통위 때만 해도 미국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나 물가 수준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네네. 네, 두 번째로는 1분기에 우리 GDP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나왔다는 점, 특히 민간 소비가 견조하고 내수가 잘 나왔다는 점, 예상과 너무 달라서 말 그대로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였거든요. 네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이 1.4%였으니까 작년 연간으로 성장한 만큼을 1분기 만에 성장을 했다는 건데 네, 하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예. 네, 이 총재는 특히 내수가 의외라고 했습니다. 수출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미 했었는데 내수가 생각보다 강건하게 나왔다. 근데 그 정도가 차이가 커서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변동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중동까지 그 상황이 싹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나올 만했던 건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소비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서 특히 놀랐다는 건데 이 전망할 때 대체 뭘 놓친 걸까요? 네, 당장 지난달 금통위 때만 해도요.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고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겠다면서 내수와 수출 부문 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원 물가가 둔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근원 물가가 낮은 이유는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막상 1분기 GDP를 확인해보고 이 총재도 상당히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전기 대비 GDP 증가율이 1.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 내수가 기여한 부분이 0.7%포인트입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네. 네네. 순수출 기여도가 0.6%포인트니까 수출보다 내수가 GDP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의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 기자 간담회 당시에 이 총재는 GDP에서 내수가 우리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게 날씨가 좀 좋았던 효과인지 휴대폰 판매 효과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이 GDP가 나온 지 벌써 한 2주가 넘게 지났는데 한 지금쯤이면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좀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네. 일단 총재가 말한 대로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서 연초에 건설이 잘 된 점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합니다. 네, 건설 투자가 분기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항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통상 겨울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가 잘 안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건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연초에 날씨가 좋아서 시멘트가 금방금방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1분기, 특히 연초에 건설 투자가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1분기 건설 투자가 전기 대비 2.7%였는데 이거는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 기후가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려 준 거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날씨가 좋으니까 국민들이 소비도 늘렸습니다. 네, 좀 나와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소비했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리고 갤럭시 S24 출시를 통상 2월에 하는데 네. 1월에 앞당겨 출시했다는 점도 한해는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회성 이벤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연간으로 봤을 때 흐름이 정말 계속 좋아질 거냐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로 다가온 한행 금통위와 새 경제 전망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궁금한데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총재의 발언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이 채권 시장일 텐데요. 예. 시장은 당시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CPI가 뭐 2%대 중반 정도로 둔화하면은 뭐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2% 초반대로는 둔화돼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미국 연준이 피벗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인하를 못하지 않겠냐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아까 CPI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재는 다시 CPI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CPI가 모처럼 2.9%로 2%대로 둔화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총재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3.1% 그러니까 그게 3월치거든요. 네네. 3.1%나 2.9%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기존 예상에 부합했느냐는 의미가 없어졌다. 성장률 전망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도 다시 봐야 해서 불확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2%대 물가에 안도한 정부 반응과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 당시 발언이 공개가 됐을 때 기준금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당시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되돌려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네, 그간에는 5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가 되고 7월이나 8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시점은 확실히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은의 금리 경로가 다소 불확실해지면서 시장은 한은보다는 미국 연준의 흐름과 미국 채권 시장의 흐름에 더욱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뭐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 회의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제 불확실성도 그때 결과를 지나면 조금 더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 그 새 금통위원 2명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이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임 이수영, 김종화 금통위원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금통위를 진행을 합니다. 네네. 신임 금통위원들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하는 성향은 아직은 파악된 바가 없는데요. 네네. 통념적으로는 정부 측 경력이 있는 이수영 위원이 비둘기파가 아니겠냐 하는 출신인 김종화 위원은 매파가 아니겠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총재가 공교롭게도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이수영 위원은 본인 그 대학교 때 제자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본인이 굉장히 잘 안다. 그런데 이 위원이 비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종화 위원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 협의를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면모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네, 저는 그보다도 그간 얼추 파악된 것처럼 생각됐던 기존 위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지가 더욱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3개월 뒤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던 금통위원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그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 회의 결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